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미크론이 좀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몸 관리를 좀 잘 하셔가지고 이번에 좀 마무리를 우리가 좀 잘 했었으면 합니다. 아마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피크치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 오미크론도 환자 이게 자가 면역이 일어나서 좀 빨리 아마 극복이 될 것 같다는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있는 관리단에는 이게 관리단의 핵심 공약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보면 핵심 공약이 있었듯이 여러분이 관리단에 있는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서는 핵심 공약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목표를 잡아서 갈지, 그리고 비전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실행 방안을 옮겨 나가야 되겠죠.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런 것이 있는가요, 여러분들? 대다수의 여러분들 집합 건물에는 그런 것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의 집합 건물이 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부분이죠. 그래서 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국 각지에서 이런저런 관리업체 비리부터 해서 또는 상인회 또는 관리단에 있는 임원진들의 문제점들, 또 시행사와 관리업체들이 이렇게 서로 뭉쳐가지고 별짓을 다 하는 이런 사항들, 건물을 장악하는 사항들, 또는 호텔 같은 경우는 잘하는 것도 있지만 이 엉망으로 이렇게 운영을 이렇게 하는 이러한 임원이나 이렇게 운영사들의 행태들, 자, 이런 걸로 각지에서 연락이 오십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바는 우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알고 여러분들이 좀 진행을 했었으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께 관리단에 있는 핵심 공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을 통제, 감시를 하는 것이고, 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업체를 통제, 감시하는 체제로 해서 소유주와 입점주와 이렇게 소통과 포용이 핵심을 두고 이게 밴드라든지 카페를 통해가 실시간으로 소통을 해야 할 사람이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죠. 관리단,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유주분들의 단체와 상인회, 입점주분들의 단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단과 이게 상인회는 비판적인 자세로 건물 자산 가치 향상과 우리가 활성화를 위해서 제안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있는 집합 건물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가 단호한 의지가 조금 필요할 때입니다. 자, 핵심 공약으로 여러분들 크게 세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건물에서는 여러분들이 관리단에서 해야 할 일은, 자, 건물 관리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뭐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겁니다. 밴드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 공개되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IT 21세기 사회잖아요. 그렇죠. IT로 이렇게 이루어진 가상 공간에 이렇게 세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말 속에는 여러분 위원회라든지 이런 모임을 할 때도 화상으로 해서 소유자분들이 입점주분들이 다 있죠. 참석할 수 있도록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건물 관리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세 번째로는 포용하고 다양한 것.
뭐냐면 이게 소유주 입점주분들에 대해서 고충사항을 일일이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그리고 소유주 입점들마다 각자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각자가 생각하는 방향이라든지 각자가 사업하는 방법이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대해서 다양성에 대해서 허용을 해주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공약에서 여러분들 추상적으로 세 가지가 하나 들어갔죠. 첫 번째 건물 보존 관리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세 번째로는 포용과 다양성에 있는 것입니다. 자, 건물 관리나 여러분들 호텔 관리라든지 판매 시설에서도 관리하는 부분도 마찬가지 한 가지인데, 관리는 관리 업체를 감시 통제를 하면서도 동시에 매몰 비용을 없애고 자동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을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텔리전트 빌딩 형태로 가져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건물에 있는 기본이 되는 거죠. 호텔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가보면 요즘에는 카운터에 사람이 그렇게 거의 없죠. 그리고 자동화로 이루어져 가지고 요즘에는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티켓팅이 다 일어나고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앞으로는 더욱더 바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업체를 이렇게 관리는 통제 감시를 하고 매몰 비용을 없애고 자동화를 시키고, 관리위원회에서는 관리는 통제 감시 하되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은 관리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관리위원회에서는 소유자 입점주분들이 소통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집합건물법을 모르고 있고 마음대로 이렇게 법리의 그 법적인 부분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관리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권한은 남용하는 경우 있죠. 관리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돼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리위원회와 관리인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라는 겁니다. 봉사하는 것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그 법이라든지 이렇게 세상을 보는 넓은 이렇게 세상을 보는 이런 지혜가 없다 보면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기가 말하는 게 옳은 줄 알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우리 집합건물은 공동체 자산이기 때문에 최소한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행사를 권한을 남용하면서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자기 말이 옳다는 식으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내부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한마디로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죠. 그런 것이 여러분들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들은 이 머릿속에서 든 것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가 이분법적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과거에 어떤 용공 조작했듯이 이게 조작하고 공작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있죠.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고소할 거는 고소하시고 고발할 거는 고발하게 가지고 세상을 바꿔 나가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국가에서도 있죠. 국가는 바로 법원도 있고요. 여러분 경찰도 있고요. 여러분 검찰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게 집합 건물의 비리 부분은 뿌리째 뽑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물 관리, 호텔 관리에서는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에서 뭘 해야 될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감시 통제와 매몰 비용 없애기와 자동화시키는 이런 부분으로 지금 접근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자산입니다.
여러분들의 건물 자산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것을 하기 전에, 즉 전제 사항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지금 그 여러분들 판매 시설이라든지 호텔이든 상가라든지 이렇게 소상공인들 여러분들 많이 힘들 겁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소비 둔화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서서히 이제 코로나19도 자연 감염으로 면역이 되고, 이게 백신도 면역을 통해서 좀 사라지게 될 거죠. 지금 거의 피크치가 왔으니까요. 이제 소비 둔화도 조만간 이제 이런 코로나19가 사라지게 되었을 때, 보복 소비하고 경기가 활성화가 서서히 일어나겠죠. 우리나라는 국내 소비도 많이 일어나겠지만 특히 해외로 수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이 특히 이제 소비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수출이 일어나게 될 거죠. 자, 이름으로 해서 경제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 고용도 되고 투자도 되고 소비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은 그건 가장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있는 소상공인들 여러분들이 아마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이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지금이 거의 제가 볼 때는 막바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든지 보면 코로나가 거의 하루에 한 40만 명, 60만 명씩 피크치를 칠 때가 거의 이제 자가 면역이 이제 도래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물학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조만간 이제 마무리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라기보다 제가 이렇게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똘망똘망한 학생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가 그냥 백신을 맞고 그냥 이렇게 위생 관리를 잘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자연적으로 감염되는 게 좋을까요? 백신 만들어지도록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거는 뭐, 억지로 그럴 필요는 없는 상황이죠. 위생 관리를 하면서도, 또 그러면서 만약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이게 오미크론이 발생했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는 선에서 잘 이렇게 몸 관리도 잘하고 영양 성분도 섭취해서 자기 면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분들도 있죠. 자기 몸에 이렇게 약간이라도 이렇게 자가 면역 과정에서 우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쉬면서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필요하면 병원에도 한번 가봐야 되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하던데 그만큼 요즘에는 이제 일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가 면역이 완전 좀 일상화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피크치가 좀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은 건물 자산 가치를 향상시키는 기본 이게 전제 조건으로서 코로나19가 지금 이제 마무리가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다시 고용도 좀 좋아지고 있고 투자 그리고 소비가 좋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는 상황일 겁니다. 경제가 좀 많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물 자산 또는 여러분들 자산 가치에서는 지금 현재의 자산 가치가 아니고 이런 것이 극복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건물 자산 가치를 봐야 돼. 미래는 좀 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밝아지는가요? 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묻고 싶다고요. 밝아집니다. 라고 한다면, 오케이.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 관리단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아까 말했듯이 건물 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포용하고 다양하게 하면서 임원진들이 정말 이렇게 뭘 하더라도 청렴하면서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세상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능력과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그 노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실무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지식적인 체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분들은 있죠.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논리력을 상당히 좀 갖춰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학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못지않게 사고관을 보니까 다양한 사고를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사고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면 주변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사람들에 대해서 늘 포용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늘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이런 사람이 되어주는 실력 있고 유능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있는 집합 건물에서는 중요한 그 관리단 효율적 운영의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 종식 이후에 우리 국내적으로 이제 경제가 얼마만큼 상승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GDP가 얼마만큼 상승하느냐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국내와 국외는 서로 연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러시아 전쟁도 일종의 우리의 경제에서도 영향력을 미치기는 되는데 어느 정도 미칠까라고 하는 겁니다. 조만간 이렇게 사라질지 안 사라질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 자산 가치가 얼마만큼 나아질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요약하자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미래에 대한 건물 자산 가치 그리고 관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임원진들이 얼마만큼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청렴한지 라고 하는 겁니다. 청렴하기는 하다는데 능력과 실력이 없으면 그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진행하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코로나 종식 이후에 세계적인 경제 동향과 우리 국내적인 동향을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자산 가치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결국에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의 있는 집합 건물에서의 그 자산 가치가 떨어졌던 이유는 뭐냐면 꼭 보면 그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보면 이분법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우리가 말하는 걸 동의 안 해주면 나머지는 다 적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인간들이 가장적인 이분법적 사고틀을 가지고 굉장히 협소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요. 세상을 보는 눈도 있죠. 좁고요. 그만큼 보는 눈도 시야도 넓지도 않고 이래서 그런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말을 안 따르면 다 적이다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 무관심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중립적인 자세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쪽 저쪽 다 모두 다 걸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다 같이 포용해서 변정법적으로 사고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여기에 한 70%, 여기에 30%를 생각하실 분들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 아니면 우적이다라는 식으로 하는 사고방만큼 있죠. 아주 그 자기 기만적인 이러한 인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인간들이, 그런 단체들은 바로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조직에 그런 데가 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웃으면서 있죠. 강아지처럼 생각하십시오. 자, 두 번째,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분법적 사고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집단들이나 인간들에 대해서 있죠. 깨부시고 포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단체도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로남불 여러분들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런 걸 또 정치인들 보면 내가 하면 옳고 남들이 하면 잘못됐다라는 식인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 비판적인 사고는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비판적 사고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유와 근거를 반드시 대는 거죠. 이유와 근거도 없이 있죠. 그냥 인신공격을 한다든지 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관리단과 관련된 그 논점을 갖다가 논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갖다가 대야 되는데 그 결론에 대해서 말하는 거 논지라는 결론을 이야기 그 논지에 대해서 결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대고 이유를 대야 되는데 뜬금없이 그런 이야기도 안 하고 사람을 인신공격을 한다든지 그 관리단과 관련된 거 전혀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관리단에 있는 관리인과 관리위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건물 보존 관리와 관련된 걸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특정한 옷을 특정한 몇몇 사람들을 갖다가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있죠. 그게 바로 내로남불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집합 건물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없애고 있죠. 소유자분들, 입점주분들의 다양성을 있죠. 당연히 다양성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있죠. 다양하게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다양하게 자기 영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서 고민할 수 있는 이런 관리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리단에 있는 그 조직 구성에서 임원진들이나 분들이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든지 여러분들 일시적인 이슈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뭐가 이걸 매각을 한다느니 아니면 재건축을 한다느니 할 거라는 등 뭐 별소리를 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볼 때 소유주분들, 입점주분들한테 모든 것을 먼저 절차에 맞추어서 민주적으로 공개를 다 하고 있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경청을 해서 어떤 부분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걸 어떻게 비판한 부분을 아까 말했듯이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한다고 했죠. 비판하며 그건 좀 올바른 그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고쳐 나가서 좀 더 좀 좋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두를 공개를 해서 가야 되는 사항인 거죠. 그게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이슈로 해가지고 이게 허수아비 공격하다시피 그 논점하고 전혀 관련 없는 걸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가스라이팅 시키고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무능력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만큼 있죠. 무능력이 세상을 말아먹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관리단에. 무능력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임원진으로 뽑음으로 해서 오히려 말썽도 많아지고 건물 자산 가치는 형편없이 변한다고요. 사람들 이간질시키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있는 집합 건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무능력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딱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민주적으로 절차에 맞추어서 가상 밴드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렇게 모든 것을 공개하면서 사람들에 다 알려드리고 어떤 비판적인 자세, 비난이 아닌 비판적인 자세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충실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해나가는가 안 나가는가를 보시면 될 겁니다. 거기에서 무능력한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능력한 인간들의 모습들은 뭐든지 폐쇄시키고 뭐든지 막아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무능력한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히틀러가 그랬었고요, 여러분들. 지금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푸틴 같은 경우도 그런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 하나는 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관리단에서는 실용적이지 않은 비실용적인 전혀 여러분들 자산 가치가 도움이 안 되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뭘 하나를 그 작품을 하나 만들어내듯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저 뭐 말도 안 되는 말만 하고 있죠. 뭐를 하나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기획도 하지도 않고 뜬금없는 말만 해서고 그래가 어떻게 소유주 입점주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뭐든지 기획을 해서 그 기획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 세상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문 중에서도 그 예술도 있고 예술에서 여러 가지 예술 분야들 중에서 음악을 포함해서 또 문학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그게 또 다른 것들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좀 더 실용적인 부분이 어딘가요, 여러분들? 바로 과학기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있죠.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던 이유는 바로 과학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기술자들의 모습을 좀 더 한번 살펴보십시오. 철저하게 좀 그 실용주의 학풍으로 좀 들어갈 겁니다. 실사구시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던 이유도 조선시대는 그렇게 발전 못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상공인들을 철저하게 무시했고 양반들이 무엇을 이렇게 추상적인 사고로 무엇을 틀을 맞춰서 갔던 거죠. 여러분이 있는 곳에 아직까지 그런 것도 많을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배척을 시키고 나가야 됩니다. 철학적인 사고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철학적인 사고가 논리에 기반을 두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을 두고 들어가야 되지 그것이 아니고 단지 말도 안 되는 이데아적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특히 종교인들 중에서 그 종교학을 이렇게 종교적 철학을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배우시고 하신 분들 그렇지는 않은데 포용적인 자세를 가지는데 한쪽에 매몰되어 가지고 이단처럼 있죠. 그런 게 있었죠. 우리 과거에 뭐 어디입니까 저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뭐더라? 하여튼 그 있었죠. 그 교회가. 그래서 이번에 저번에 코로나 처음에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있죠. 좀 그렇게는 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단적인 이렇게 한쪽에서 쏠려가지고. 여러분들 그 종교에서도 다 그렇다는 겁니다. 종교인들일수록 있죠. 여러분들 좀 폭넓게 하시고, 뭐든 수용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부분이 더욱더 넓게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지금 과학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그런 쪽 실용적인 자세로 보면 이게 건물 자산 가치가 좀 더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있는 관리단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비판적인 자세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관리단에 관심을 가지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관심을 가진다는 말은 걱정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바꾸려고 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임원진들은 봉사하는 자세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능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오픈하고 비판을 교묘하게 수용하고 어떤 식으로 바꿔갈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된다.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저는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각자 도생으로 갔을 때 공동체는 아주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소통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적으로 절차에 맞춰서 마무리를 여러분들이 조금씩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절차에 맞춰서 조금 그
조금이 아니고 그냥 완전히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관찰해 보시면 됩니다. 관찰을 해 보시면 인간에 대해서 있죠. 여러분들이 선입견도 갖지 마시고 그 말과 행동 거지를 보시면 그 사람에 대해서 됨됨이가 보이는 겁니다. 그걸 하나하나 적어놓은 거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보이고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마음이나 그 사람의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다 보인다는 겁니다. 하는 것을 유심히 관찰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이 정도 여러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 밖 건물 여러분들 좀 잘 바뀔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비판적인 자세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전국 각지에 있는 집 밖 건물에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 모두가 이번에 또 정부가 새롭게 바뀌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구에서부터 국회의원들 그리고 대통령한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집 밖 건물의 문제점에 있는 것을. 자, 그럼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집 밖 건물이 바뀌면 이제 우리나라 GDP가 향상이 된댔죠. 소상공인부터 해서 소유주분들 모두가 다 좋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집 밖 건물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 임차인하고 소유주 사이의 관계,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 밖 건물의 건물 보존 관리와 자산 가치가 이게 지금 엉망으로 만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 우리 소유주 입점주끼리 싸우고 이런 난리법석을 진다는 거, 그런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격가지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유자 입점주 여러분들께서 그런 점을 꼭 보시고 모두가 민원을 다 넣어서 있죠. 건물 보존 관리가 투명 공개, 포용하면서 다양하게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탄원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